안녕하세요, 수두미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제주 한 달 살이를 끝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원래는 제가 7월 중순에 이제 왔거든요, 집으로. 근데 집에 오고 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달 살이 관련 간단한 팁이나 제가 다녀온 후기 같은 거 이런 거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제주 한 달 살이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역이에요.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지역을 정할 때 어떤 여행을 할 것인지, 조용히 집에서 쉬겠다, 나는 휴양 개념으로, 아니면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정해야 되고, 간단하게 저는 일단 표선으로 갔어요. 표선, 여기 이렇게 창을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에 표선 그 지도에서 표선, 그리고 저는 표선은 이제 동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해서 아래로는 서귀포, 중문,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살짝 위로 가면은 성산이 있고요. 저는 조금 조용하고 사람 없이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좀 쉬는 개념으로 가려고 해서 이런 저런 곳을 좀 찾다가 표선으로 갔고요. 원래는 이제 성산을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표선으로 가게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사람이 많은 곳을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서쪽에 있는 유명한 뭐 협재나 애월, 한림 쪽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북쪽에 제주시 그 옆에 공항 옆에 있는 이호태우나, 아니면 뭐 공항 동쪽으로 해서 조천읍이나 함덕, 김영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월정리, 성산 쪽, 세화, 부자 이런 쪽으로 있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면 동남쪽에 제가 갔던 표선 그런 쪽이나, 아니면 남서쪽에 또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은 바로도 그렇고 조금 없다고 하거든요, 그쪽도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목적이에요. 이것도 뭐 지역이랑 같이 연관돼서 얘기해야 되는 거긴 한데, 내가 꼭 관광하고 싶었던 곳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라산이나 뭐 사려니 숲길을 가고 싶다, 아니면 우도를 가고 싶다, 뭐 이런 등등등, 아니면 뭐 예전 게스트하우스 파티 개념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조금 만나고 싶다 라든지, 뭐 동행이라든지, 이런 동행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그저 휴양하고 싶다, 저처럼 그냥 조용히 휴양하고 오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동수단이에요. 이동수단인데 자차, 그리고 솔직히 뭐 한 달 살이 하려고 하면은 자차를 가지고 있는 게 편하긴 할 거예요. 솔직히 렌트는 제 생각에는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떼서 배를 타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자차를 가져오는 게 좀 더 경제적으로 좋다. 그리고 뭐 버스도 있고 오토바이 렌트하는 것도 있고 뭐 걸어 다녀도 되고, 아니면 뭐 자전거를 뭐 제주시에서 빌려서, 아니면 자전거를 구매해가지고 이동수단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비용이에요. 일단 우선 제주도 물가가 굉장히 비싸서 내가 밥을 나가서 사 먹을 건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직접 해 먹을 건지에 따라서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뭐 카페도 많이 가고, 박물관이나 뭐 관광지 같은 거, 이런 뭐 전시회 같은 거 뭐 많이 다니고 싶다,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식사비로만 쳐도 하루에 최소 3만 원이거든요. 최소치로 잡아도 3만 원 정도는 잡아야 돼요. 뭐 간단하게 밥을 먹는다고 해도 최소 한 끼에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밥을 봤을 때 뭐 나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겠다 이런 게 아니고, 뭐 고깃집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아니면 뭐 백반집 가서 백반을 먹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최소 한 끼에 10,000원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고깃집이나 이런 곳은 1인 주문을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고기류를 먹게 되면은, 뭐 저는 이제 많이 먹으니까 2인분씩 뭐 3인분씩 시켜서 그냥 혼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먹게 되면 어쨌든 한 끼에 최소 2만 원은 잡아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식비만으로도 최소 100만 원은 잡아야 될 거예요.
30일 동안 있는데 뭐 하루에 뭐 한 끼, 두 끼, 뭐 최소 2끼 정도는 먹을 건데 제 생각에는 최소 식비는 100만 원 이상 거의 그 정도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외식을 거의 안 하고 나는 집에서 밥을 해 먹겠다. 뭐 쌀이나 이런 거를 직접 해가지고 대부분 요리를 해서 먹겠다 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는 한 50만 원 안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숙소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일단 뭐 원룸이나 게스트하우스, 전원주택, 펜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주를 올 때마다 항상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었고 항상 가는 곳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 살이를 해본 건 아니지만 조금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일반 아까 말했던 그 4가지보다는 요즘에 그냥 하루 1박이 거의 뭐 2만 원인 곳도 있고 15,000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수기면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한 달 살이로 한다고 하면 한 달 숙박으로 최소 50에서 6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제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은 공과금이 없어요. 내가 뭐 전기를 많이 쓰든 뭐 수도를 많이 쓰든 뭐 공과금이 따로 나오는 거는 없고 조식이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곳도 있으니까 나오는 곳을 보면은 뭐 토스트 주는 곳도 있지만 뭐 볶음밥 뭐 직접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북적북적 거린다.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사람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고 공용 주방이랑 공용 세탁기를 조금 이용해야 되고 소음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샤워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공용으로 대부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원룸. 일단 제가 원룸에 이번에 묵었었는데 원룸도 뭐 비용은 워낙 다양해가지고 제가 묵었던 숙소는 28일 묵는 거로 해서 70만 원이었고 동영상으로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숙소 이렇게 내용 같은 거 숙소 같은 거는 여기 링크 한번 띄워 놓을게요. 한번 숙소 보시고 저는 꽤 만족스러웠고 공과금이 1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초과 10만 원 이후부터 초과 비용은 제가 내는 거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원룸 알아보실 때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공과금이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따로 비용이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지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뭐 세제나 기본 조리도구들, 뭐 조미료, 수건이 몇 개 제공이 되는지, 뭐 샴푸나 바디워시,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 휴지나 뭐 세탁물 건조대랑 청소도구 있는지. 원룸은 정리하자면 공과금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가끔 원룸도 공용 세탁기로 한다고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이제 펜션은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숙소 알아볼 때 가격적으로 이제 가장 비쌌어요. 그러니까 펜션이랑 전원주택이랑 같이 보면 되는데 제가 한 10개 정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가격도 가장 비쌌지만 개인 주방은 대부분 있었고 근데 이제 공용 세탁기가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침대가 없는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조금 참고해서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렸고 제가 갔다 와서 경험해보면서 간단한 팁. 첫 번째는 일단 도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8월 1일에 도착을 한다. 뭐 8월 1일부터 숙박을 한다고 하면 2일 정도 전에 미리 뭐 구매하실 거 물이나 뭐 쌀, 뭐 생필품 같은 것들 미리 뭐 쿠팡에서 주문하게 되면은 2일 정도 전에 제주도 쿠팡 배송이 되긴 하는데 당일 배송은 거의 불가능해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뭐 오픈마켓에서 뭐 구매를 하시겠다 11번가나 뭐 네이버 이런 곳에서 구매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물어보시고 2일에서 3일 전에 미리 주문해 놓으시면 좋아요. 하나로마트가 대부분이거든요, 제주도는. 근데 하나로마트도 물가가 되게 비싸요. 제가 물이나 김치, 뭐 고추장, 쌀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좀 비교해보고 인터넷이랑도 비교해보고 했는데 인터넷이 정말 훨씬 저렴해가지고
미리 주문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내가 도착할 때 주문한 게 도착하니까 아무래도 불필요한 비용 같은 거를 조금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혼자 한 달 살이 하러 가시는 경우가 많을 건데 중간중간에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가족들이 와서 같이 생활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생활하다 보면은 저도 아무래도 사람에 치이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진짜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표선을 갔던 건데, 근데 표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더 없더라고요. 특히 뭐 제 나이대 사람들을 처음에는 거의 못 봤었고 휴가철이 되고 조금 지리를 파악하고 주변을 파악하고 하니까 이제 좀 제 나이대 사람들을 좀 보게 되었고, 이제 혼자 있는 게 심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면 뭐 동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동행이라는 게 뭐냐, 제주 여행 오신 분들끼리 일정이 맞거나 뭐 동일 지역이 있으신 분과 같이 여행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이번에 표선에서 동행을 한번 해봤고 그분이랑 이제 맥주도 한잔 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말고기도 같이 만나서 먹고 비용도 아무래도 조금 절약이 되고 그리고 뭐 밥도 먹고 했는데, 일단 동행이라는 게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 저도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되게 재밌게 동행을 했지만 1인 주문이 안 되는 음식점이나 뭐 사진을 찍고 싶었던 곳 뭐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비용적인 부담도 아무래도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한 번밖에 안 했고 만났던 분이 되게 좋은 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행하셨던 그 카페에 글 올라온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한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신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내가 낯선 사람이랑 잘 못 어울린다, 뭐 사람도 잘 못 믿겠고 그러시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시는 것도 아무래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카페도 있고 뭐 카톡 단톡방, 지역 단톡방 같은 게 좀 있어요. 뭐 표선을 쳐보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성산이면 성산 이렇게 해가지고 은근히 많고, 특히 뭐 단톡방 같은 경우는 도민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동행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지역 정보나 맛집 정보를 대화만 참여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단톡방 들어가셔가지고 어차피 대부분 카톡 프로필을 대부분 익명으로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당근마켓인데요. 한 달살이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남은 생필품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가격 비교해가지고 저렴한 건 싸게 구매하시고 무료 나눔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살이 하면서 들었던 총 비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숙박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만원 정도, 그리고 보증금이 20만원 들어갔었고, 거기에 이제 그 보증금은 공과금 10만원 이상 초과되면 그거를 자동으로 차감하시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시는 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금 겸 보증금 이런 식으로 20만원 해가지고 들어갔었고, 그건 당연히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비행기표는 워낙에 뭐 가격이 다 다르니까 저는 조금 평일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대를 잘 맞추면은 갈 때는 한 3만원, 그리고 올 때는 원래 15,000원짜리를 잡았었는데 일정이 조금 변경돼가지고 조금 더 비싸져서 3만원 정도 하는 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는 대략 6만원에서 왕복 7만원 정도. 그리고 일단 저는 외식을 잘 안 했고 쌀이랑 현미 각각 4kg씩 합쳐서 32,000원에 구매를 했고, 물 24개에 9,900원, 김치는 21,750원, 커피를 좀 좋아해가지고 카누 12,990원, 그리고 다짐 육 이제 26,180원, 이것들은 전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다리살 17,900원, 하나로마트에서 46,920원, 38,600원 이렇게 두 번 구매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계란이나 뭐 고추장, 채소, 뭐 주스, 간장, 뭐 설탕, 두부, 과자, 뭐 조미료 이런 것들 전부 해가지고 두 번 정도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이소가 있어가지고 다이소에서 김치통 4,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관광 같은 거는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제가 허브동산 가기도 했고, 그리고 세계술박물관 거기도 가가지고
관람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두 개 비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만 원 정도 내외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소리 술이라고 해가지고 좀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그리고 이제 외식 같은 경우는 고깃집 첫날에 가서 24,000원, 그리고 말고기는 68,000원 나왔는데 동행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반반 34,000원씩 부담해가지고 34,000원, 그리고 칼국수 혼자 8,500원, 돈가스집 가서 32,000원, 이건 혼자 먹었는데 여러 개를 먹다 보니까, 그리고 묵어버거도 버거를 3개나 먹어가지고 묵어버거 29,000원, 그리고 대구 볼찜 이건 25,000원 제가 포장해와서 먹었고, 치킨은 16,000원 이것도 포장했고, 배달 음식은 중간에 한번 26,000원짜리 시켜서 먹었고, 그리고 이제 해장국집 가서 9,000원, 그리고 망고 주스 8,000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외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기 4일 전인가 그때 친구가 왔는데, 친구 왔을 때 이제 두루치기나 회, 이렇게 한치 이런 거 등등을 먹었었는데, 친구가 안 왔으면 외식을 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친구랑 외식한 거는 여기에 뭐 따로 넣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숙소가 있고 그러니까 방이 있다 보니까 친구는 그냥 잠만 자고 숙박비가 안 드니까 친구가 조금 더 밥을 많이 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적게 쓰긴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 겸 밥을 대충 먹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되게 적게 쓴 편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팁이라면 팁, 뭐 제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